네, 이번 시간은 지덕성에 대해서 제가 구차크라 강의하고 같이 제가 지덕성 강의를 했는데, 제가 한번 좀 약간 중간적인 점검 차원에서 한번 강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옛날 생물 시간에 곤충들을, 개미나 이런 개미를 보면 머리, 가슴, 아닌가? 머리, 가슴, 배. 보통 이렇게 부위를 여기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했다. 여기를 머리, 가슴. 가슴이 너무 크다고요? 제가 좀 그림을 잘 못 그렸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가슴 중앙 부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크게 그렸어요. 배. 옛날에 곤충 해부 시간에 보면 머리, 가슴, 배로 돼 있다고 이렇게 많이 배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인간도 머리, 가슴, 배로 이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머리는 목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목을 경계로 해서 이제 위에가 머리고, 이거 이해가 되죠. 가슴은 정확히 따지면 우리 이게 갈비뼈가 있죠. 이게 흉부라고 하죠. 이게 흉부 갈비뼈가 다 이게 커버하고 있는 부분을 일체를 다 가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슴 밑으로 해가지고 골반까지 포함해서, 네, 배로 보고요. 그럼 팔다리는 이제 팔다리는 거기서 나온 이제 그 부수적인 이제 행동을 하는 근육 조직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근본적으로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우리 인간도 그렇고 뭐 곤충도 그렇고 대부분의 동물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좀 단세포나 이제 좀 약간 원시적인 동물들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자, 왜 이거를 하냐면 예전에 제가 지덕성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몸의 장기하고도 아주 뚜렷하게 연결이 됩니다. 네, 지, 덕, 네, 성. 네, 뭐 지는 제가 뭐 굳이 설명하도 지혜, 머리가 지혜를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장기이죠. 두뇌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죠. 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미각, 이게 맛을 느끼고, 촉각.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오감이 다, 네, 머리 부분에 있습니다. 왜? 두뇌하고 가깝기 때문에. 일종의 오감이 센서이거든요. 그럼 그 센서를 어디다 빨리 넣어줘야 하나요? 네. 이게 중앙 정보 처리를 하는 뇌하고 잘 가까운 데에 있어야 이게 빨리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뇌가 있는 머리 부분에 눈, 귀, 코, 입이 있습니다. 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이걸 해볼까? 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네, 덕입니다. 덕은 우리의 마음,
측은지심, 자비. 보통 이게 바스트라고 하죠. 이게 가슴 부분이,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덕이, 이게 좀 약간 가슴 쪽에서 우리 가슴이 따뜻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덕이 있는 사람을 가슴이 따뜻하고 말을 하죠. 네.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 에너지, 우리 참나, 우리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자리가, 네, 우리 이게 가슴의 중앙 부위 자리예요. 네. 그 다음에는 성은 성 에너지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냥 생식기, 그리고 섹스. 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왜 그럼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왜 덕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성이 들어갔나요? 네, 성이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이게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네,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랑하고, 네, 성경에 나오는 사랑하고는 이게 아주 밀접한 연결됩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우리의 생식기 성하고 아주 연관성이 있는 단어예요. 사랑은. 그리고 불교에서는 자비를 많이 하죠. 그리고 유교에서는 덕을 하고, 네, 자비는 이제 덕 이쪽으로 이제 가슴 차크라 쪽에서 나오는 이게 에너지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알 것 같은데, 왜 성이 들어가는지, 성이 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내 자손, 자식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생식기를 빼놓고는 그건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성관계들, 섹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로 인해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이라는 건 정확히 따지자면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육체를 만들어내는 게 어딘가, 네, 자궁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생산이 되는데도 생식기죠. 모든 생명의 근원은, 네, 성에너지입니다. 생식기. 생식 활동을 하지 않고 생명이 탄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리고 아주 단세포적인 생물이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고, 이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있어서 최고의 근원이 되는 게 이게 어쩌면 성에너지예요. 처음에 성이란 게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가슴이랑 이제 두뇌 같은 이게 최고 늦게 생긴 여기서 장기가 두뇌예요. 인간은 예전에 두뇌가 없었어요. 자, 아메바가 두뇌가 있었나요? 예전에 인간이나 뭐 침팬지나 이런 고등동물이 없을 때는 아메바보다 더 저등한 동물들이 있었어요. 두뇌가 있나요, 아메바가? 세균이나 이런 애들이 두뇌가 있다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나중에 진화를 하면서 생긴 장기일 뿐이에요. 제일 근원은, 네, 성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 그루의 나무로 해서 많이 이거를 비유를 해요. 자, 마치 한 그루의 나무의 뿌리가 성과 같아요. 근원적이에요. 성이라는 성관계라는 게 없었으면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자체가, 네, 생명 자체가 탄생이 아주 불가능해요. 아마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멸종을 했을 겁니다. 마치 성은 비유를 하자면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제일 근원적이에요. 최초에 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성은 아주 근원적이고 원시적이에요. 생물이 생식 활동을 함으로써 내가 죽어도 종족이 계속 보존이 되고 진화가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네, 성이 있기 때문이다. 생식 활동. 정확히 따지면 뭐 성관계, 섹스. 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저기 좀 이게 서양에 있던 차크라와 원래 지덕성 수행은 이게 원래 선도 쪽이고 이제 저기 인도 같은데 이런 데 가면 차크라라고 하죠. 뭐 7차크라 쓰는데 보통 7차크라를 쓰죠. 우리는 차크라 하면 7차크라라고 쓰죠. 근데 우리 선도 쪽에는 이게 5차크라 저기 5개로 줘요. 정확히 따자면 여기가 쓰진 않을게요. 제일 이게 머리 부분 100회. 그리고 최고 이게 뭐냐 우리 육체의 저기 이게 뭐냐 항문과 질구 부분의 그 밑에 부분이 네 거기가 저기 뭐냐 회음. 정확히 5개예요. 백회, 지덕성, 회음. 그래서 이게 왜냐면 우리 동양 이쪽 선도 쪽에서 오진법적인 개념을 해서 이게 지덕성하고 백회하고 회음이 이렇게 들어가서 5개 돼요. 근데 이게 인도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의 자체적으로 이게 넘어갔는데 거의 자체적으로 여기 보다 보니까 여기 다른 게 더 있는 거야. 예. 여기 이제 중간 정도의 이제 목 부분에 이제 저기 뭐냐 여기 이제 저기 이제 2개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저기 빨주노초 파란보 이게 무지개 색깔인 빨주노 빛의 색깔을 이게 플라즈마 이렇게 딱 퍼뜨리면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무지개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저기 빛의 색깔인 7가지 색깔을 갖다가 여기다가 비율을 해서 이게 넣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좀 약간 어폐가 있어서 나중에 9개의 색깔을 넣습니다. 그래서 지에 속하는 부분 중에 여기가 백회 백회라고 합니다. 이거 검정 차크라죠. 저기 흰색 차크라 흰색 차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써야 하구나. 그렇죠. 밑에서부터 써야 하구나. 왜냐면 차크라가 밑에서부터 올라오지 위에서부터 저기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 여기 회음무에 속하는 부분이 여기서 성 부분에도 이렇게 색깔요. 네. 검정 차크라. 그 다음에 여기 중에 이제 저기 여성으로 따는 자궁 부위 그게 이제 빨간 차크라. 빨강색 차크라도 맞고 빨강 차크라. 그냥 간략하게 빨간 차크라고 하겠습니다. 그 빨주황색이죠. 이제 주황색이 이제 그 안쪽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 우리의 그냥 대장, 소장, 창자가 있는 그 중앙 부위. 거의 배꼽 부분이라고 하셔도 뭐 무관할 정도로 네. 제가 약간 이제 7차크라고 이게 지덕성이 이게 선도 쪽에서 이게 지덕성 수행이 넘어간 게 인도 쪽에서 7차크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저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더 약간 이게 잘 만들었는데 7차크라가 거기다가 제가 좀 약간
그래서 이게 보태가지고 이게 흰색이랑과 검정색을 넣어서 9차크라로 제가 이제 한번 정립을 했습니다. 노랑 차크라. 노랑 차크라는 이제 위쪽 부분, 그 장기로 딴 위 부분. 그 다음에 초록 차크라. 초록 차크라는 폐의 딱 중앙. 이게 왜 저기 가슴이 이게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이게 마음이 발달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생물학적인 이게 저기 그 무시를 보더라. 이게 성 에너지도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발달했고 덕도 남자보다도 여자가 훨씬 더 발달했어요. 여기 자비 이런 것도. 왜 그런지 저도 왜 그럴까 했는데 이게 유전적인 요소와 생물학적인 요소를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왜 덕은, 여자는 보면 바스트 부분에 유방이라고 하죠. 젖가슴이 있잖아요. 젖가슴이 있음으로써, 젖가슴은 아이를 갖다 키우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장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약간 저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이게 뭐냐, 이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측은지심, 자비, 덕, 이런 사랑 같은 이런 저기 그 마음이 끌어나게 좋아요. 이런 저기 이게 저기 뭐냐, 젖가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포유류들이 젖가슴이 있잖아요. 포유류들이 마음이 따뜻해요. 포유류는 젖가슴이 있기 때문에 우유를 이제 이게 젖으로 먹이기 때문에 포유류라고 해요. 근데 포유류가 아닌 동물들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게 좀 마음이 좀 차가워요. 특히 파충류 어류 쪽으로 나가면 이게 차가워요. 그쪽 이게 DNA적인 이게 요소를 이거를 갖다가 무시를 못해요. 이게 정말로. 그래서 특히 여자가 이제 젖가슴이 있다 보니까 남자보다도 여자가 이게 가슴이 이게 발달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성도 여자가 더 발달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좀 다이너마이트 원리하고 같아요. 우리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이게 절벽이나 이게 땅굴을 팔 때 보면 드릴로 쑥 파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그 다음에 그 다이너마 불 붙여 빵 터트리면 네, 그 암석이 그냥 딱 쪼개져요. 근데 구멍을 이게 드릴을 안 듣고 바깥에다가 그냥 암석 밖에다가 다이너마이트 설치하고 빵 터트리잖아요. 그러면 암석이 안 쪼개져요. 원리가 이거 같아요. 남자의 생식기는 어디 있나요? 다 밖에나 남자의 생식기는 다 밖으로 나와 있어요. 여자의 생식기는 다 어디 있나요?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럼 그 생식기가 이게 발동을 했을 때 안에서 이게 폭발을 했을 때야, 몸 밖에서 폭발을 했을 때 그 파급력이, 네, 마치 이게 다이너마이트, 비유를 하자면 다이너마이트하고 효과하고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굴을 파는데 그냥 굴 밖에다가 그냥 이게 드릴로 안 파놓고 밖에다가 그냥 빵 터트리면 껍데기만 조금 이렇게 파손이 되고 안에 이제 암벽은 이게 막 뽀개지지가 않아요. 근데 드릴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 이게 길게 쭉 넣어 가지고 이제 거기다 다이너마이트 빵 터트리면 그 압력으로 해서 안에 있는 암석들이 다 이렇게 뽀개져 버려요. 마치 이게 남자 생식기와 여자 생식기의 차이가 이게 틀려요. 이건 나중에 한번 되게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덕성하고 차크라의 연관성, 이게 왜 이걸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수행하는 데서 이게 중요한지, 요거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중간 점검 차원에서 지덕성 이게 수행 강의를 하면서 요걸 한번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하고, 나중에 성애나 이런 덕에 대해 이게 에너지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 차크라, 그 다음에 활주는 이제 파란 차크라죠. 그리고 이제 여기 거의 목에 이제 걸리죠. 이제 여기가 남색 차크라.
제가 차크라 강의는 다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게 디테일한 요 색깔 9차크라 9개의 색깔 차크라는 한번 강의를 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제 채널에 오면 다 있어요.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라 차크라.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이제 우리 정술이 이제 백회. 백회니까 백색 차크라 할게요. 흰색이나 백색이나 똑같아요. 백색 차크라. 제가 이렇게 9개의 차크라로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보면 9개를 한 이유가 3, 3, 3. 네. 배, 징계신 게 밑에 배 부분에 여기 성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검정, 빨강, 주황이 연결됩니다. 한번 이거를 연결을 시킬까요? 보통 성 에너지는 이게 빨간색이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저기 그룹을 연결을 할게요. 네, 이게 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333 이게 9개의 차크라를 3, 하단에 3, 중단에 3, 3개, 상단에 3개를 한 이유가 우리 몸의 그 머리, 가슴, 배를 갖다가 해부학적으로 나눠주고 거기에서 각각 선도의 지덕성을 갖다 같이 이게 대입을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해도 그냥 보이시죠? 그럼 위에 이제 극과 극으로 해서 지부터 이번 할게요. 그러면 지는 저희가 이제 보라색으로 이제 이거를 보거든요. 보라색 차크라. 보라색 차크라가 우리의 전두엽 부분이에요. 네. 머리, 이게 우리 두뇌 전두엽 부분이거든요. 두뇌. 그 지혜를 상징하죠. 그걸 남색, 보라색, 백색 차크라, 흰색 차크라, 백색 차크라를 네, 지로 봅니다. 쉽죠? 이미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이걸 정리를 따로따로 해놓은 걸 갖다가 이제 한 대 한 번 이제 못 가, 이게 다 어차피 다 이게 한 점으로 다 모이게 돼요. 모든 거는. 그 다음에 초록색이 어떤 거냐. 얘가 초록색인가? 이거 문제구나. 네, 초록 차크라, 가슴 차크라. 그리고 우리 해부학적으로 가슴 부부의 과 선두에서는 덕, 그리고 초록 차크라. 우리의 저기 인간의 몸 해부학적인 이게 몸하고 이게 아주 지덕성 수행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번 강의는 그냥 한 번에 그냥 가겠습니다. 이거 중간에 끊기면 더 헷갈리니까. 이게 원래 선도에 있던 것 같다가 제가 좀 저기 인도 쪽에 있는 7차크를 갖다가 더 약간 좀 이게 뭐냐, 이게 세밀화 좀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게 9차크라고 딴 데에서 보면 막 10몇 차크라로도 이렇게 나눈 데도 있고, 차크라를 나누려면 100개, 1000개, 10,000개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1억 개 이상으로 나눌 수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보완을 한 것 뿐이에요. 이게 마치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경부 고속도로를 보면 이게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가다 보면 많은 도시와 이게 지역들이 있어요. 군과 저기 그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 경부 고속도로에 같이 끼어 있는 도시들이. 그런데 그 도시 중에 제일 큰 거점 도시가 뭔가요?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입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렇게 맞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제일 저기 뭐냐, 경부고속도로의 제일 거점 도시예요. 마치 그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지, 덕, 성이에요. 최고 대표적인 게 지, 덕, 성.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지는 보라색 차크라, 덕은 초록 차크라, 성은 빨간 차크라로 하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뭔가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이게 좀 이게 그룹을 나눈 것 뿐이에요. 그래서 원래 지덕성 수행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지덕성은 마치 경부고속도로의 차크라, 이게 그 길, 차크라의 그 길에 지덕성은 마치 뭐와 같냐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과 같고, 그럼 그 사이사이에 뭐 작은 도시들도 있잖아요. 뭐 청주도 있고, 뭐 구미도 있고, 뭐 무슨 하여튼 도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원도 있고 뭐 이렇게 작은 도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마치 그런 작은 도시들이, 네, 검정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남색, 백색 차크라와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선도 쪽에서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지덕성으로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게 인도로 넘어가면서 인도에서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이 지덕성에서 이제 7개로 이제 더 나눈 거고, 이제 이거에서 제가 9개로 한 번 더 나눠 본 것 뿐이에요. 굉장히 쉽죠, 비유가. 경부고속도로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같은 큰 도시가 지덕성. 보라색 차크라, 초록색 차크라, 빨간색 차크라예요. 이제 이게 경서나 이런 데 하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부처님, 이게 아니구나. 이게 부처님 머리랄까. 이게 부처님, 이게 그 상을 보면, 상을 보면, 이게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목이 이렇게 있고, 눈이 있고, 눈두도 있고, 코가 있고, 그림 못 그래요. 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마 중간에다가 점을 찍어요. 네. 이게 보라색 차크라예요. 이게 반야라고도 하죠, 이거를. 불교에서는. 이게 지혜를 상징해요. 여기 이 보라색 차크라고 하면 전두엽 위쪽이 활성화가 돼서 이게 겁나게 지혜로워져요, 인간이.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 수행을 하게 되면. 그래, 지혜의 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지혜를 상징하는 게 보통 초승달을 많이 상징하기 때문에 어느 문화권에서는 이 부분에다 초승달을 넣어요. 옛날 포청천에 여기에 초승달 모양을 하죠. 포청천이 진짜로 여기에 초승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뭐 문신이나 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지혜로운 걸 상징할 때 이걸 갖다가 초승달로 이렇게 상징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불교나 이게 수행을 할 때 반야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에 초승달 모양을 여기 이마의 중앙에다 넣는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요. 중국 쪽에서는. 이게 이제 불교나 도교에서부터 이게 반야의 눈이라고 해요. 지혜의 눈. 그럼 지혜로운 사람을 초승달로 예전에 많이 상징을 해요. 그래서 초승달 눈을 그게 많이 넣어요, 그게. 초승달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제 이게 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이거 빼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만 할게요. 반야.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힌두교나 인도나 아니면 이게 이쪽에 가면 빨간 점으로 이게 미간, 이게 잠깐만 이렇게 크게 좀 그려야 하나? 이게 빨간 점이면 이게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눈하고 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쫙 하고 뭘 이렇게 빨간 점으로 그셔요. 이거랄까? 그렇지. 요걸 뭘 이렇게 그셔. 그런데 많이 봤죠. 여기다 이렇게 빨간 그러니까 자줏빛이나 아니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뭘 해가지고 자줏빛 같은 거 이런 거를 여기 쫙 여기를 그셔요. 이게 눈과 미간과 미간 사이 여기도 보라색 차크라예요. 왜냐하면 왜 여기는 여기다 찍냐면 여기 보통 전두엽 부분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럼 차크라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럼 제일 먼저 활성화가 되는 게 어디냐면 여기 뭐냐 보라 차크라 지 부분은 미간과 미간 사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먼저 여기서부터 느낌이 와요. 뭔가 눌린 것 같고, 여기서 무슨 레이저 체험의 여러 가지 많아요. 여기서 무슨 눌리는 느낌이 있고, 여기서 불타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이게 뭐냐, 이게 뭐가 이게 눌린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빛이 나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람마다 이렇게 체험이 틀려요. 그러면 여기서 미간에게 두면 처음에 먼저 여기가 먼저 발현이 돼요. 보라색 자크라는. 그러다가 이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요. 그리고 옆으로도 좀 가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중앙에 자리를 보통 잡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잡아요. 왜냐면 이 차크라가 이게 목부터 해가지고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부터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부터 찍는 데가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잘 하잖아요. 자리를 잡으면 이제 여기로 이제 거의 중앙으로 이게 딱 자리를 잡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게 이마의 중앙에다 찍고, 힌두교 쪽에서는 이게 처음 이게 일어나는 그 보라색 차크라가 일어나는 그 부위, 전두엽 부위 있는 게 여기에요.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 미간. 그래서 거기다 찍어요, 미간 쪽에다가.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차크라가 에너지가 순서대로 밑에서도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왜 저 문화권에서는 하고 왜 이쪽 문화권에서는 왜 이렇게 찍냐, 이게 이제 순서가 이게 올라간 게 이제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냥 쑥 쓰는 것 뿐이에요. 이게 원리가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 그러면 덕 부분은 우리가 마음에 이게 마음을 갖다가 이게 무슨 가슴에 이게 뭐가 태양이 있는 무슨 이게 태양 같은 게 있는 무슨 이런 게 많아요. 이게 다 이게 마음 에너지가 마치 태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리고 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상징물이라 하긴 좀 저거는데, 저는 이게 마치 이게 도형적으로 불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역삼각형이 마치 불이 타는 형상이잖아요, 역삼각형이. 그래서 성 이쪽을 할 때는 빨간색은, 그래서 제 역삼각형은 마치 불과 같아요. 정말 이게 열정적이고 뜨거워요, 성 이쪽은. 그래서 이게 이게 성 이쪽이 최고 제가 이게 설명하기가 참 이게 까다로운 게, 이게 성 부분에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마가 사람이 많이 가요. 사람의 질투심과 사람의 폭력성, 사람의 증오와 그리고 살기, 사람을 죽이고 싶은 질투가 나중에 이제 살기와 살인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가 보통 어디서 많이 걸리냐면 여기서 많이 걸려요. 그래서 수행을 시킬 때 처음부터 성수행 안 시켜요. 이제 여기 좀 약간 자각을 시키고, 이제 여기를 먼저 선도 쪽에서도 먼저 이게 지수행을 먼저 시켜요. 머리로 먼저 자각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덕구로 이제 그거 갖다가 마음을 이제 이게 좀 약간 이게 훈훈하게 하게 이제 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자기가 커버하고 자기가 이게 알아차릴 정도 되면 그때 성을 해요. 근데 원래 FM대로 하면 성부터 해야 돼요. 차크라가 왜 회음부부터 밑으로 갔다 쭉 올라가기 때문에, 순서가 이게 이게 도미노가 무너지는 게 검정,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락, 백색으로 해가지고 백회가 터지면서 이제 이게 열리면서 우주하고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도미노의 처음부터 이게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시켜요, 잘. 선도 쪽에서도. 불교 쪽에서도 이걸 아예 그냥 불교 쪽에서는 이게 밀교로 해서 아예 비밀리에 전수를 해버려요. 그 일반인들이나 좀 낮은 수행자들한테는 아예 그냥 공개 자체를 안 해, 이거를.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조선시대 다 끊겨요. 왜 끊기냐면 이게 조선의 유교 사회가 저기 때문에, 이게 좀 얘기하면 그런데,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고려는 불교 국가였어요, 국교 자체가. 그건 다들 아시죠? 그러면 유교 국가는 전 왕조인 불교 국가인 고려 국가를 눌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불교를 눌러야 돼. 그럼 얘네들 갖다가 누르기 제일 좋은 게 이 밀교예요, 성수행. 고려 시대 때만 해도 밀교 수행이, 참고적으로 옛날 신돈이 있잖아요. 신돈이 예전에 이 말하면 그런데, 신돈이 그 성수행을 시켜. 누구를? 이 양반이 배워가지고 고려 황후뿐만 아니라 황실 사람들 를 다 신돈이 성수행을 시켜요,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파격적인가요? 원래 있어요. 신돈이 예전에 그래가지고 요승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나중에 유학자들이라 육아 사람들한테 이제 나중에 사대부 사람들한테 요승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게 이제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사서에는 그게 좀 약간 요사스럽게 이렇게 기록이 되는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밝히기가 좀 꺼려서 이게 안 밝히는데, 실질적으로 불교에도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게 왕성하게 밀교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왕실이나 이런 귀족 가문에서는 나중에 유학을 보내요. 어디로? 네, 불가 쪽으로 유학을 보내요. 그러면 남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자도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성수행을 시켜요. 이게 조선시대 때 왕도 이걸 한 흔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원래 기록을 안 남겼는데 옛날 연산군이었나? 연산군이 겁나게 사관들이나 문관들이나 사대부한테 겁나게 찍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런 거는 다 감춰주고 이렇게 사관들 했는데 연산군들 겁나 싫어해. 사관들을 겁나게 핍박을 했어요. 연산군 실질적으로 사관제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사관들이나 문관들이나 사대부들이 겁나게 싫어해요. 역대 조선 왕 중에들도 그런 왕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야 하나? 왕들도 이 말하면 좀 그런데 역대 조선 왕들도 성수행을 해요. 어디 가서 유교 쪽에는 그게 없어요. 어디 가서 불교 쪽 가서 다 해요. 근데 이런 거를 알아도 이제 왕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안 남겨요. 근데 사관들이나 문관들이나 신진사대부나 찍힌 왕이 있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겁나게 이제 헐뜯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넣어요. 그게 사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 아니, 연산군이에요. 사서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있냐면 유교 국가인데 그 연산군이 어린 여자 동자승들을 데리고 다 빨개 벗고 여자 동자승들이랑 한 명도 아니야. 굉장히 많은 여자 동자승들과 빨개 벗고 뭐 이렇게 놀았더라. 이제 연산군이 실질적으로 실록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옛날에 저희 다큐멘터리도 제가 한번 확인을 했어 나온 거를. 그러면 그 연산군만 그랬냐? 역대 왕 대부분 다 했어요. 태자 때부터 그걸 다 교육을 시켜요. 이제 유교도 공부하시지만 이걸 불교 쪽에서도 공부를 시켜요. 왜냐면 이 나라가 유교의 나라지만 그 뿌리는 불교가 더 깊기 때문에 그 불교와 유교를 갖다가 다 이 두 가지를 다 공부를 시켜요. 그 대신 몰래 공부를 시켜요. 왜? 선비들이나 유학자들이 그걸 알면 이제 사단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몰래 그거를 가르쳐요. 어때 불가에 가서 그 태자 때 보통 그걸 해요. 그럼 그걸 다 연산군 때 그거를 해요. 연산군이 예전에 보면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근데 연산군만 그걸 한 게 아니라 역대 조선 왕들이 다 했어요. 너무 파격적인가요, 제가? 이게 고려 때부터도 있었고, 그 고려 이전 신라시대 또 그 왕실에서도 있었고, 옛날 그 삼국시 때 백제하고 신라시대 때도 계속 내려오던 거예요. 그러면 중원에도 있어요. 그게. 중원도 있어요. 그게 이제 다 비밀리에 전수가 되지, 이게. 다른 왕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이런 선비들이 알아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가. 근데 이게 조선, 역대, 이제 나중에 이게 저건데, 역대 왕들 태자가 되면, 태자 교육을 시키는 그 과정에, 이제 그거를 갖다 태자가 거부하면 굳이 시키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시켜요, 어지간하면. 그럼 어떻게 저걸 하면, 이제 육아의 최고의, 우리나라의 그 스승들한테 배우고 먼저 그 다음에 불가 쪽으로 보내요. 태자를. 불가 쪽에 최고의 스승을 가지고 불교 경서도 실질적으로 배워요. 그럼 거기서 나중에 그쪽에서 이제 밀교를 가르쳐요. 이제 이런 오래된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그 실록 그대로 내용이 그게 나와 있어요. 연산군이 음흉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짓이 이제 어떤 짓이었냐면, 어린 여자 동자승들을, 보통 그 당시에 동자승이면 한 10대 이상이야, 그래도. 10대 이상의 그 어린 여자 동자승들을 몇십 명을 데리고, 연산군도 빨개 벗고, 여자 동자승들도 다 빨개 벗고, 놀았더라. 이제 뭐하고 논 것도 뭐 뻔하죠. 이제 놀았더라. 데리고. 그런 장면이 실질적으로 조선실록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연산군만 했냐? 아니면 역대 왕들 다 했어요. 그게 과정이에요. 그게 불교, 밀교 형식으로, 이게 성수행이에요. 이게 원래 선도에서는 성수행이고, 불교에서는 그 밀교라고 하고, 인도 불교에서는 그걸 탄트라라고 하고, 그걸 힌두교에서는 그걸 카마스트라라고 해요. 중국에서는 그걸 도경을 갖다가 소녀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에 대한, 이게 최고 설명하기가 참 까다로운 게, 저도 이게 저거야. 이게 먼저 제가 한번 역사적으로 하면, 한 예로 따지면 실록에 기록이 돼 있는 게 연산군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역대 왕 대부분이 다 했어요, 그거를. 그 성수행을 어디 가서, 네, 불가에 가가지고. 불가에는 원래 밀교가 있어요, 그게. 근데 아무한테 그걸 전수를 안 해요. 겁나게 의식수지 높은 제자들한테만 비밀리에 전수가 돼요. 이게 연산군 그 실록에 나온 게, 연산군만 그걸 한 게 아니라 역대 왕들이 대부분 했어요, 그거를. 그거는 엄연히 실록에도 기록이 됐어요. 원래 연산군이 사관들한테 찍히지 않았으면, 사대부들이나 사관들한테 찍히지 않았으면 그 내용을 안 넣었을 거예요, 아마. 알고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연산군을 갖다 역사적으로 이게 좀 보복을 하기 위해서 폄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그냥 감춰주지 않고 그냥 싹 한 거예요. 근데 그 연산군만 그런 게 아니라 역대 조선의 왕들은 다 그 태자 때 다 그걸 해. 그게 실록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고려 때는 뭐 쉽게 말하면 더 했죠. 이제 대놓고 했죠. 그때는 거의 이제 불교 국가기 때문에 실록에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지 거의 대놓고 해요. 그 당시에 우리가 공민왕 때 신돈이 유명하죠. 신돈뿐만 아니라 역대 이제 고승이나 이제 도력이 높은 스승들이 고려 황실에 들어가서, 고려 좀 이런 말하면 그러나? 고려 황실에 보면 이제 공주들이 있을 거 아니야. 황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공주들이. 그죠? 이게 너무 멍때리네. 그럼 옛날 조선 때는 그 왕만 했지 황후까지는 안 했어요. 이제 유교 국가기 때문에 이게 발각되면 저거니까 굉장히 비밀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전이나 이게 옹주나 공주한테는 절대로 안 했어요. 태자한테만 했어요. 다른 태자가 후에 왕이 될 만한 그 후보진에 되는 태자급들만 그거를 했지, 딴 왕자들한테는 또 안 했어. 근데 고려 시대 때는 그게 불교 쪽으로 그걸 보내요. 그러면 다 이게 해요. 다 거의 나중에 이게 성수행을 다 시켜요. 이게 왕자나 되는 왕자들만 시키는 게 아니라, 공주들도 시켜요, 다. 공주만 시키는 게 아니라 황후들도 다 시켜요. 옛날에 우리가 원나라 간섭기에 있을 때, 다 황후를 무조건 원나라 칸에 원나라 공주를 갖다가 다 이게 황후로 다 드렸어야 돼. 그때는 다 몇대 감석기에 황후는 다 원나라 공주가 다 들어와. 그러면 그 원나라 공주가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신동 같은 애들이 다 이게 실질적으로 옛날에 원나라고는 무슨 노국공주 하여튼 뭐 이게 원나라 공주 출신은 고려 있잖아요. 이게 고려 이게 황후들 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와서 다 수행을 해요. 그리고 거기 원나라 이쪽 사람은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냐? 얘네들은 성에 대한 정조관념이 없어. 유목사회의 특징이. 원나라의 특징이. 그러니까 오니까 쉽게 그걸 받아들여요. 내가 참 이걸 보고 기겁을 한 게 몇 개 흔적이 있어요. 나중에 신돈이 원나라로 가서 어떻게 하냐. 원나라 가가지고,
원나라의 그 기황후뿐만 아니라 역대 저기 원나라에 있는 저기 공주들을 갖다가 다 저기 신돈이 실질적으로 수행을 시켜요. 아, 실제로 시켰어요. 신돈 그 전부터 다 읽고 그때 이제 신돈이 대표로 간 것뿐이야. 그 전부터도 시켰었어 이미. 이 저기 고승 중에서 이제 도덕이 높은 고승 중에 누가 이제 비밀에 가서 이제 안 알려주지. 나중에 신돈은 이제 역사에 이름이 남기 때문에 신돈이 그때 이제 가가지고 그 전부터 이미 했어. 이제 신돈 때는 신돈이 가가지고 이제 한 거야 그거를. 신돈 신분이 얘가 노비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 고려의 노비 출신인데 그 저기 자기 스승이 이제 스님이 알아보고 얘가 보통 애가 아닌 걸 알아보고 얘가 그 스승도 도력이 높고 이게 천신들하고 해가지고 얘가 노비인 줄 알고 얘 노비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기 제자로 삼은 거예요 신돈을. 원래 노예예요. 노비예요 원래 신돈이. 근데 이 스승이 그 저기 알고 얘를 갖다가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 제자로 삼은 거야. 이제 그리고 신돈이 이제 나중에 이제 출세해가지고 이제 원나라 가가지고 저기 원나라에 거기 뭐냐 공주들하고 황후들을 갖다가 다 이게 성수행을 진짜 시켰어요 옛날에. 그리고 고려에 와서도 이거 시키고 원나라 가도 시키고 신돈 이 양반이 그 당시에 굉장히 보통 양반이 아니었어. 근데 나중에는 죽죠 이제 요승이라 해가지고. 아 이제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당시에 기왕후도 이제 했어요 그냥. 신돈이 기왕후고 같은 시대에 살았잖아요. 신돈이 기왕후도 했어요. 네, 그럼 그때 저기 그 황제들이 가만히 놔두냐고. 제가 말했잖아요. 유목국가의 특징이 정조관념이요. 별로 없어 얘네들 특징이. 근데 이게 내 여자를 건드는 건 겁나기 싫은데 뭔가 이게 신성시한 거를 이게 우리 공주들이나 내 마누라한테 뭔가를 해준다고 하잖아. 그럼 거기 뿅 가버려. 이게 유목국가 이게 좀 이게 몽골 때 좀 약간 나도 이해가 안 돼 아직도. 근데 이게 하여튼 특징이 그래요 얘네들은. 좀 알다가도 모르겠어. 내가 이거를 기겁을 한 게 뭐냐면 야 내가 진짜 몽골의 국기를 보고 내가 그 기겁을 해요. 몽골의 국기를 보면 와 내가 저걸 보고 기겁을 해요. 한 나라의 국기를 갖다가 선택을 했을 때는 겁나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하고 뭔가 우리의 그 민족적이고 뭐 이런 걸 국가적인 걸 갖다가 이거를 저걸 해요. 야, 이거를 보면서 몽골의 국기. 이미지 볼까? 몽골의 지금 현재 국기를 보잖아요. 왜 안 넘어가지? 아, 또 해킹 들어왔어. 아, 이 자식들. 또 겁나게 이제 아예 모든주의 해킹을 하네. 이제 넘어갔네. 개놈의 새끼들. 자, 몽골의 국기예요. 요걸 할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이게 3세 아이씨 또 안 돼 이거 아이 또 해킹 들어왔네. 또 안 넘어가네. 버펄링 하면서 이게 아이 개놈의 새끼들 또 해킹 들어왔어. 여기서 이게 설명할게요. 이게 몽골 깃발인데 요 부분을 잘 보세요. 내가 이걸 보고 기겁을 해서요. 몽골이면 유목국가고 이거 상관이 없는데 자 보면 태극무늬가 있어요. 내가 몽골 국기를 보고 내가 이게 좀 유럽의 그 3세 프랑스가 3세기적인 거고 이게 보면 여기 이 몽골의 국기에 보면 이게 좀 약간 이게 선도 도교적인 상징물이에요 이게. 이 태극은 누가 봐도 이거 태극인 건 다 알죠. 그리고 이건 이제 초승달의 모양이고 이제 태양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몽골의 샤머니즘인 것과 이게 도교적인 게 이게 다 섞였어요 이게 중원이게. 이 상징물을 내가 기겁을 해요. 이게 잘 보면 차크라하고 똑같아. 이게 백회 부분이고 이게 지 부분이에요. 지. 이게 그러면 덕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가 밑에가 이게 선부 이게 차크라하고 비슷해요. 이게 보면 이게 백회
여기 내가 여기 지, 선도의 지, 여기가 태극이 덕, 이제 여기가 성이에요. 역삼각형이. 그 제가 몽골 깃발을 몰라다가 어느다가 이게 공부를 하다가 뭔가 몽골 깃발이니까 뭐 삼색 깃발이니까 아유 뭐 유럽의 그 삼색이 그냥 저기 카페에서 만들었나 보다 보니까 한 옆에 여기 있는 거야. 근데 몽골하고 어울리지 않. 근데 몽골이 옛날에 원나라였잖아. 근데 원나라 때 중원에 있던 이런 도교적인 걸 갖다가 이게 국가에 이게 국호나 이런 저기 교리 같은데 많이 이걸 갖다 흡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원나라가 멸망해서 원나라 황실이 초원으로 쫓겨나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저기 선도적인 것과 도교, 태극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것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아니, 왜 유목국가, 몽골국가 왜 이게 있지? 여기 보면 이게 이거 왜 그냐, 또 얘가. 이게 지덕성이 나와요. 이게 백회. 불타고 있는 거. 이게 지의 초송달. 다 연결돼서. 태극이 이제 온 만물이 이제 음양으로 파다는 게 이게 덕 부분. 그리고 여기 역삼각형의 성 부분. 근데 역삼각형 여기 왜 넣었지? 여기 못 보고. 하여튼 이걸 넣은 거예요, 얘네들이. 지, 덕, 성. 그리고 여기가 백회. 이제 밑에가 회원 부분이 빠졌네. 이걸 이렇게 만든 거야. 이게 선도고 도교 쪽이고 이게 약간 주역적인 거 이게 짬뽕이 된 게 섞인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이게 근데 이걸 보고 기겁을 했어요. 아니 왜 이게 들어갔지 몽골 깃발에? 그럼 이게 왜 옛날에 다 이걸 갖다가 선도 이런 저기 수행을 다 했다는 거야. 이게 옛날 원나라 황실에서도. 실질적으로 했어요, 진짜로. 다음 뭐냐, 원나라 다음엔 명청이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명청 때 했나? 했을 때도 있고 안 했을 때도 있을 거야. 아마 그게 애매했을 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깊게 연구를 안 해서 아직 제가 말씀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역대의 조선 왕들도 다 해요. 그게 실록에 기록된 게 연산군이에요. 연산군만 한 게 아니라 역대 왕들이 다 그걸 했어. 근데 연산군을 폄하시키기 위해서 사관들이 그걸 넣어버린 것 뿐이에요. 다른 왕들은 그걸 넣지 않은 것 뿐이고요. 이게 고려 국가는 더 했어요. 고려 국가는 대놓고 그냥 거의 유학을 보내요. 공주들도 이런 저기 산에 있는 저기 절로 유학을 보내요. 공주들도 보내고 저기 이렇게 뭐냐 왕자들도 보내요. 그럼 거기서 다 이게 예, 성수행을 다 시켜줘요. 이게 성수행을 시켜줘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거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성관계 한다는 거를 떡친다고 하죠. 이게 떡바가 친다, 떡친다고. 이게 다 선도 쪽에서 나오고, 이게 불교 쪽에서도 이게 뭐냐, 이게 수행 용어예요. 일종의. 오늘 떡을 좀 쳐야 하겠어 하면, 떡을 쳐야 한다고요? 네, 떡을 쳐야 하겠어 하면, 이제 알아들어. 그러면 다른 이제 스님들이나 다른 수행자는 못 알아들어. 오늘 떡 친다니까 떡 먹는다는 거, 떡을 친다는 거는 이제 수행 용어예요. 오늘은 좀, 떡을 쳐야겠다고, 떡을 쳐야 한다는 게, 우리 지금은 이제 다 알잖아요. 이제 떡을 쳐야 한다는 게, 저도 성관계를 한다.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이제, 일종의 은어예요. 이제 이제 저기, 높은, 이게 약간 높은, 의식 수준이 높은 수행자들끼리 쓰는 용어예요. 오늘은 좀, 떡방아를 해야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진짜 이제 그게 그거예요. 그게 은어예요, 그냥. 그럼 다른 사람들은, 오늘은 떡 먹으려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알아듣지. 근데 은어야, 그게. 오늘은 떡을 쳐야겠어. 떡을 하겠어.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성수행을 하겠다. 그러면 떡을 쳐야 하면 이제 저기 성수행을 한다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좀 약간 이게 목욕도 하고 깨끗이 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제. 이제 그 스승이 이제 제자한테 하는 소리야. 쉽게 말하면 이제 저기 스승은 이제 고승이에요. 이제 약간 연륜이 있는, 저기 약간 고승이 이제 저기 공주가 와요. 고려시대 때. 그럼 공주가 오면 저기 오늘 이제 근데 그때 보통 신분을 숨겨요. 공주라고 안 해요. 그냥 저기 그냥 이름을 대요. 그 법명을 보통 써요. 그 가명으로 법명을.
그러면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신분을 알면 사람들이 와서 막 아부도 하고 수행하는데 방해를 붙이니까 신분을 감추고 다른 수행자 틈에서 이게 그냥 몰래 수행을 해요. 공주들도. 그 다른 귀족가 보통 거기 여자 수행자들은 귀족 가문 여자들이야. 귀족 가문도 귀족 가문이라고 다 안 해줘요. 그것도 아무나 안 해줘. 봐가면서 그거를 갖다가 이게 신분이 높은 꾼 공주나 이게 신분이 겁나게 높은 귀족이나 돼야 이거를 이거 성수행을 시켜주지. 안 시켜줘. 다른 데는 다 이게 신분이 겁나 높아야 해줘. 그러면 신분을 감춰고 와. 왜냐 신분이 높은 거 알면 다 와서 막 아부도 하고 수행하는데 방해만 되니까. 그럼 법명을 써요. 그러면 법명이 예를 들어서 그냥 문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본명이 그냥 문수님 오늘 문수보살님 오늘은 한 떡을 한번 좀 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면 다른 수행자들은 몰라. 그게 이제 공주야.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본명이 문수야. 문수보살님 공주야. 참고로 문수보살님 오늘은 떡을 좀 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고승이 이제 그 얘기해. 그러면 이제 알아들어. 아,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제 목욕을 몸을 깨끗이 정갈하게 하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어두워지면 밤에 이제 이제 스승님 이제 수행시켜야 하는 처소가 이게 은밀한 처소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숲속 안쪽에 아무도 이게 모르는 그 비밀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와요. 그러면 거기서 네, 그날 밤 이제 성수행을 시켜요. 누가? 이제 보통 고승이 해요. 고승이 고려의 공주뿐만 아니라 황후도 다 시키고 그래요. 예전에는. 그리고 옛날에 고려가 양반제하고 조선하고 틀린 게 조선은 중전이 황후잖아요. 중전은 보통 같은 왕족끼리는 그게 결혼을 못해요. 근데 고려시대 때는 황후가 왕족의 피를 받은 사람만 황후가 될 수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왕건의 그 자손이 아니면 황후 자체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친상가, 근친상가는 맞는데 이제 약간 좀 먼 친척이죠. 이제 대놓고 가까운 이게 원래 이제 가까운 쉽게 말하면 자매지간이나 아니면 사촌지간, 보통 사촌지간에 많이 해요. 이것도 일종의 정략결혼이고, 왜냐하면 그 황실의 혈통이 황실의 혈통이 보존이 된 여성만 황후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 조선에는 그 반대였죠. 옛날 고려는 그 황후 드릴 때는 무조건 고려 왕실의 피가 섞이던 게, 쉽게 말하면 태조 왕건의 피가 이게 그 자손이 아니면 황후로 자체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아무리 가물이 삐까뻔쩍하고 권세가 높아도 그 피가 섞이지 않으면 황후 자체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뭐다 오늘 지덕성 7차크라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거 1시간이 다 됐네. 역사적으로도 이미 있었고, 이게 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도 좀 그래요. 이게 애매하고 여기서 마가 겁나게 많이 걸려 사람들이. 그래서 아무한테 이걸 갖다 수행을 안 시켜요. 왜? 나중에 그 집단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제자 중에 마에 걸려가지고 이게 나중에 성에 대한 이걸 따로, 이게 성에 대한 저거를 따로 이걸 해야 하는데, 왜냐면 제가 이걸 좀 강의하기도 좀 애매한 게, 제가 뭐 성수행을 뭐 시켜본 적이, 이게 해본 적이, 이게 실전, 저도 그냥 이게 명상을 하면서 예전에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게 있었더라 정도를 알지, 제가 뭐 이걸 수행을 시켜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다 이걸 갖다 어떻게 저는 알아냈냐면, 100%다 이게 명상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 조상들이 이게 하던 걸 갖다가 다 이걸 갖다 찾아낸 거예요. 그 흔적들을 이제 사서나 이제 이런 데 다 기록들이 이제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 갖다 다 발견해 가지고 제가 찾아낸 거예요.
제가 뭐 누구 어떤 스승으로부터 내가 뭐 이 수행을 전수 받은 적이 저는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성수행에서 잘하니까 아우 어디 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어떤 스승 여자 스승님이 이렇게 성수행 밑에서 이렇게 뭐 저기 아니면 인도 같은 데 가가지고 해 받았구나 이게 좀 이게 짐작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오리지널 100% 어떻게 냐 실전 경험이 없어요. 참고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강의를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걸 강의하면 안 돼. 근데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긴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먼저 제가 고지를 하고 그래요. 저는 참고적으로 이게 누구로부터 이 성수행을 스승으로부터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명상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찾아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명상에서 온 걸 기반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이런 사설화 이제 다큐멘터 요즘 정보화 시대잖아요. 다 나와 있어. 정보화 시대에 이게 다 이게 파편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위작으로 돼가지고 이상하게 변형이 그런 것들 다 찾아내가지고 이제 퍼즐 맞춰놔서까지 다 찾아낸 것 뿐이에요. 제가 그냥 저는 참고적으로 이 성수행을 그 누구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이제 이거는 몸으로 배워야 하거든요. 몸으로 배워야 하는데 몸으로 배운 적 없어요. 정확히 따지면. 이론적으로는 여러 이제 저기 채널에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존재들로부터 그건 이제 이론적으로는 배우는데 이거는 성수행은 이거는 제 몸으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강의를 원래 하면 안 돼. 이거를 왜? 이 실전 수행한 경험도 없고 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돼. 근데 이론밖에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제가 고지를 하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 성수행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게 지나 덕 쪽은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성수행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꺼려요. 좀 요거를 많이 올려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는데 제가 꺼려요. 왜? 내가 내 강의에 자신이 내가 실전 경험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강의를 해? 그래서 제가 성수행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제가 확신이 없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80%의 확신이 서야 그때 강의를 해요. 근데 이 성수행에 대해서는 제가 저기 뭐냐 저기 80%의 확신이 저는 안 쓰기 때문에 굉장히 제 거래요. 하지만 시대가 돼서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미리 말씀드려요. 나중에 이게 또 이게 하게 되면 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강해요. 이게 이론적으로만 적었기 때문에 그 누구부터 이걸 이게 이건 몸으로 전수 받아야 돼. 몸 대 몸으로 해서 마음 대 마음으로 직접 해야 하는데 이거 받은 적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게 제가 좀 꺼려해요. 왜? 제가 이거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 잘못 설명하면 여기 마가 이쪽에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성수행을 제가 요청을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나? 왜? 저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성경험이 없던 게 아니라 성수행을 시킨 경험, 받은 수행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인삼시험을 좀 해야 하는데 인삼시험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냥 제대로 된 인삼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말하기가 이게 강의하기가 굉장히 꺼려요. 왜? 내가 말하는데 내가 확신이 있어야 이거를 하는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내가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양심에 내가 걸려. 이건 내가 확신도 없는데 이거를 대외적으로 유튜브에다 올려보면 전 세계에 퍼지는데 이거 내 양심에 꺼리기 때문에 이 성수행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약간 보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좀 요즘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선도에 이게 대표적인 지, 덕, 성, 수행이에요. 원래 순서대로 되면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성, 덕, 지, 수행이라고. 근데 이제 일단 이게 내려온 게 지덕성 수행으로 해. 우리 유교에 보면 지덕체라는 말이 있죠. 성을 빼고 몸체자를 해가지고 지덕체로 넣은 게 있어요. 이게 다 선도 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지덕체. 원래 지덕체가 아니라 지덕성인데 유교 자체가 성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좀 이게 말하는 거를 약간 좀 죄악시해요. 유교 이쪽의 특징이, 종교 특징이. 성에 대해서 이게 말하는 것 자체 죄악시해요. 근데 선도 쪽에서는 안 그래요.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를
그걸 당연시 얘기를 해요. 선도 쪽에서는. 근데 유교 쪽에서는 그걸 죄악시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덕성이 내려오다가 여기다가 지덕성 대신 이제 체를 바꿔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유교 보면 지덕체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지덕체 하면 원래 지덕성이에요. 근데 유교에서 이제 그거 갖다가 조선이 유교 사회로 들어오면서 이제 성 대신 체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어땠나요? 오늘 이렇게 지덕성에 대해서 한번 총체적인 차크라와 관계, 연관관계를 한번 해부학적인 그 연관관계를 한번 같이 한번 연결을 한번 해봐서 한번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는 저기 선도의 지덕성 수행과 제가 창안한 9개 구색 차크라에 대해서 연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서 저기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